네, 안녕하세요, 코린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좋아요와 이제 싫어요 비율이 가장 좀 좋지 않았던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만큼 좀 정확한 입장을 좀 표현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파일코인의 대박의 전제는,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이 ICO와 물량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 채굴의 명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는 파일코인 이제 배경 기술에 대해서 알고 투자 결정 시 활용한다. 이걸로 잡았고요. 먼저 그래서 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싫어요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좀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요. 제가 왜 그런 좀 사실 파일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의견을 했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과연 HTTP라는 기술에서 IPFS로 왜 바뀌는지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CO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이 붙었어가지고 이게 전부 사실 기관 투자자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도 좀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채굴에 대한 권리 구매는 다단계의 일종일 뿐입니다. 이게 대박이 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절대 이거는 말리고 싶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상 말미에 담았으니까요. 요거 제가 이제 요 부분만 보시고 나가셔도 좋고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일코인 대박의 전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인터넷이란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이제 서버라는 개념이 붙게 되는데요. 네,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두 대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무슨 말이냐면, 주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A라는 컴퓨터로 지금 클라이언트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나 접속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서버가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대1로. 물론 이제 네이버에 접속해 있는 컴퓨터는 여러 대가 있겠죠.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이렇게 붙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둘만의 관계를 보면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서 웹툰을 보실 분은 웹툰을 클릭을 하면 그 서버가 미리 저장된 그거에 따라서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인터넷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다른 데로 서버로 접속을 시키면 그 다른 서버에서는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가게 되면 다음에서 설정된 사이트를 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거에 대한 표준이 HTTP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는 요청을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이런 요청과 응답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웹서버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하게 내가 A라는 요청을 받으면 B라는 응답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표준들을 HTTP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파일코인에서 주장하는 IPFS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점을 하면서 그쪽 이제 소개하시는 자료들의 HTTP의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파일코인은 IPFS의 장점 때문에 파일코인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논리가 이런 겁니다. HTTP의 문제점이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에 취약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서버가 다운돼요. 자, 그럼 그에 비해서 IPFS의 장점이 뭐다? 노드가 분산이 되니까 과부하가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는 A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붙는다는 개념인데, IPFS는 결국 서버라는 개념이 서버를 이제 분산을 쪼개서 이제 다른 데 저장이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서버가 없으니까 그만큼 노드가 분산된다. 이런 논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킹이 불가하다. 백업 서버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메인 서버 하나만 있을 때는 얘만 이제 털리면 끝이 났는데,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업을 해놓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이거 백업 서버를 이제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뭐 해킹이 불가하기 때문에 백업 서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뭐 일단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가 서버 임대 가능한 노드에 참여가 가능하다. 즉 말했듯이 일정한 조건만 갖춰가지고 스토리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나도 뭐 네이버에 그 일부 서버에 참여를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비용으로 되는 파일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논리잖아요. 그리고 노드가 많을수록 업다운 속도가 향상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장점으로 뽑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 토렌토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를 파일을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는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 분산해가지고 파일을 조금씩 받으면 되니까 업다운 속도가 향상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장점을 조금 제가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노드 분산 저장을 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없다? 그래요. 뭐 일반적인 말로 봐서는 그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노드가 분산이 됐으니까 항상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라는데 대신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노드를 그만큼 분산이 많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노드 분산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8개가 돼 있는데 여기가 8개가 수용 못할 만큼 더 많은 게 몰려버리면 얘도 어차피 똑같은 기본 개념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란 거는 분산이 동안 과부하가 없으려면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야 분산도 잘 되고 하니까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게 문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과부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해킹이 불가하기 때문에 백업 서버가 없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백업 서버가 없는 게 아니라 백업 서버가 무수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러한 5번,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5번만큼의 이런 파일을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5번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5번 파일은 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다른 사람들이 5번에 뭐 한 100개씩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백업 서버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용자가 서버를 임대해서 이제 노드에 참여 가능하다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뒤에서 좀 조금 다를 예정이지만 파일 코인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양을 보면 일반인들이 이게 할 수가 없는 사양 수준이거든요. 뭐 램이 뭐 256기가 돼야 되니 SSD가 뭐 얼마나 커야 되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지금 뭐 몇 년 된 컴퓨터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장비가 아닌 이상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가 많을수록 업다운 속도가 향상된다. 좋은 말이죠. 업다운 속도가 향상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만큼 많이 되면 그만큼 쉐어도 수익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5번 노드에 내가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제공하고 있으면 보상을 이만큼 넣을 텐데 그거를 100명이서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속도는 빨라지겠죠. 대신에 내가 가지는 보상이 1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배경을 아시면 이게 그 기술적으로 뭐 장점으로 뽑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장점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좀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불안정한 부분은 뭐냐면 파일 코인에 이게 그 뭐냐면 사용처가 IPFS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결제용 코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서버만큼의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파일 코인으로 하는 거고 그걸 비용을 받을 때도 정산받을 때도 파일 코인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이제 HTTP라는 이런 거에서 IPFS가 뭐 전환이 될 건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채굴 하는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고 이제 전환될 제공할 사람 없으면 사실 제공할 것도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스토리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건 다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게 전제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HTTP는 다 옛날 기술에서 버리고 IPFS로 갈 거다?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런지. 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그거에 됐을 때 결제용 코인이 항상 파일 코인이라는 건 명심하시라. 이 결제용 코인의 한계가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얼만큼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지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HTTP 문제가 비용적으로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럼 오히려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코인 ICO하고 물량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만이 많았는데요. 뭔 말이냐면 이게 2017년에 뭐 진행을 했고 이때 당시에 뭐 하나 한 3천억 규모 요 정도로 했다고 해요. 모았다고. 그게 이제 뭐 이게 그때 당시에 1등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인기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여기 좀 살펴보시면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만 일단 참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봉이 내가 20만 불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산이 100만 불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여기 참여를 할 수 있었다고요. 자,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거는 기관 아니면 참여를 하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뭐 어떤 개인이 뭐 내가 연봉 20만 불 이상을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고 내가 자산 얼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신 분 개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고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3천억 중에 얼마나 투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케팅적으로 기관한테 좋은 조건으로 처음에 3천억치 물량을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이런 뭐 광고도 좀 많이 나오고 왜냐면 자기들이 투자한 거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장해놓고 다 하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사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풀린 물량이 2억 개예요. 전체 이제 이게 생태계가 20억 개인데 자, 10%가 ICO로 풀렸다고요. 얘가 이제 락업 기간이 6개월에서 3년이었다고요. 2017년에 6월 정도에 진행을 했으니까 다 풀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 풀리는 규모가 뭐 거래소든 이런지 풀리는 게 전체 규모는 2억 개라고 봐야 돼요. 이제 하루마다 나오는 채굴량이 더해지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개당 1,500원에 샀다. 대부분이 기간만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단가가 얼마다? 1,500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이 관점을 좀 생각하셔서 내가 기관한테 지금 보통 한 7만원, 뭐 6, 7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상장된 이후 6, 7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지금 40배를 때린 거다. 요거를 좀 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요. 파일코인이 이제 채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총 수량이 이제 14억 개가 채굴로 풀려요. 20억 개 중에 14억 개가 채굴로 풀리는데 이게 6년마다 반감기가 있거든요. 6년마다 반감기가 있어서 최초인 2020년부터 2026년 10월이겠죠? 뭐 이게 10월일 때인데 이때 한 7억 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7억 개란 물량이 어떤 수준이냐? 자, 하루에 31만 7천 개가 팔리는 거예요. 뭐 채굴업체들 전부 다 해서. 자, 그럼 이게 개당 지금 7만 원이라는 사람 이게 200억이 풀리는 거죠, 하루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현재 유통 물량이 2억 개 수준인데 1년이면 뭐 1억 개, 1억 뭐 1600만 개인가 이 정도 풀릴 거고 이게 전체 물량의 58.4%가 1년 있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오르려면 제가 전제가 뭐였다고 했죠? HTTP가 전부 다 지금 당장 IPFS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인터넷 창에 다음을 뭐 이런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는데 네이버가 지금 https.// 네이버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라고요. 자, 이게 계속 치고 들어가죠? 그럼 안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걸 나중에 보시려면 IPFS// 네이버.com 이렇게 바뀌는 CGR이 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 웹의 표준이 HTTPS에서 IPFS로 바꾸고 있구나. 실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IPFS 지금 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물론 처음이니까 없겠죠. 근데 없는데,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바뀔 거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근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사실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다들 이게 뒤에 깔린 게, 뭐, 신규 투자자 데리고 오면 10% 데리고 온다.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예? 이게 다 깔려 있다고. 결국 이게 뭐예요? 다단계지. 다단계지. 예? 그럼 내가 한 3천만원 투자하면, 뭐, 이거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뭐, 저희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업체별로 제가 뭐 투자도 안 했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뭐, 한 두세 개 예측을 한다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7만원 개당 치면, 이게 20만원인데, 그럼 214일을 하면, 아이고, 본 좀 뽑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뭐, 좀 순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두세 개를 하는 거는 채굴 업체들, 순수,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저기서부터 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담보를 또 잡으려는 얘기가 나왔대요, 어제. 담보를 잡아가지고, 몇 개를 담보를 잡아야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채굴기만 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파이코를 또 처음에 사래.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고, 그럼 제가 이걸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채굴기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돌려세요. 차라리. 못한다고? 그럼 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꽁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잘 아시는 분야를 하세요. 잘 아시는 분야. 지금 이거 채굴기 투자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지금 CPU가 뭐고 램이 뭐고 예? 뭐 이게 스토리지의 HDD가 뭐고 이런 뭐 용어 아시는 분 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얼마 넣으면 하루에 얼마 나온다. 그리고 뭐 내 몇 명 땡겨면 10% 주니까 이건 초반에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이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말만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제발 틀렸습니까? 제발 틀렸으면 이 제 영상에 뭐 싫어요 누르지 말고 댓글로 다세요. 댓글을. 싫어요 누르시는 분 많은데 댓글로 뭐 그 의견 적으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좀 뭐 알고 좀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자기가 투자했다고 자기가 뭐 속았다고 예? 뭐 이런 아니 업체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겠지. 뭘 이게 왜 속았다고 하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 나중에 투자되면 제가 잘못했다. 투자해서 이게 성공했다는 기사 나오면 제가 사과 영상 올릴게요. 뭐 제가 뭐 그 정도 영향력대는 이제 뭐 600, 한 700명 조금 되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채굴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파일코인 투자야 파일코인 가격이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6만원 7만원 하는데 그게 기관들이 자기들이 투자했으니까 그걸 10만원까지 올려줄지 20만원까지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계속 물량이 뛰쳐나오고 초반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기관 투자자고 한데 개미들이 거기 비벼갖고 지금 뭐 수익을 본다? 꿈 같은 소리 할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 된다고 보시죠?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이번 영상이 좀 어쨌든 좀 제 영상 중에 좀 길게 좀 촬영도 했고 한데 뭐 요약만 보시고 나가신 분도 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뭐 도움이 되셨다 이런 분들은 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